네, 여러분, 지금 상대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론 전 시간에는 그 타임 다이레이션이라고 했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아, 정지해 있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시간보다 늦게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로 도플러 효과하고 적색 편의 이런 것들 배웠고요.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운동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서로의 시간이 더 늦게 가린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뭐죠? 트윈 패러독스,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일반 상대론까지 확장한 아이디어를 꺼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랭스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그 상대 운동하는 녀석의 그 길이가 컨트랙션 된다,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두 물체가 있고 서로 상대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보면, 그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이 상대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재미난 점은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든 이쪽이든, 아니 이 화면에서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상관없이 상대 운동을 할 경우에 모든 시계가 상대 운동하는 시계가 늦게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건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기준으로 상대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 운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길이가 컨트랙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또 다르겠죠. 시간은 항상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없어요. 뭐 미래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3차원간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브먼트하고 연결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시간의 다이레이션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랭스 컨트랙션은 좀 다릅니다. 운동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랭스 컨트랙션을 설명하는 방법은 상대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리거러스한 방법은 사실 로렌츠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책에서 로렌츠 트랜스폼을 그냥 그 어펜디스로 다루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뮤온 파라독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랭스 컨트랙션을 좀 설명을 해요. 뮤온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먼트리 파티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현대물리 거의 끝 챕터에서 그 뮤온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 패러독스라는 게 또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한번 설명을 해주면, 뮤온이라는 파티클은 그 우주에서 오는 코스믹 레이에서 고고도, 아주 높은 고도에서 생성되는 그냥 언스테이블한 파티클이에요.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좀 트러블링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냐면 전자나, 또는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양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뮤온이 굉장히 멀리서 만들어지지만 운동하다가 애들이 다른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라이프 타임은 얼마나 되냐면, 살아있는 시간이 2.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예요. 굉장히 짧은 건가요? 뭐 짧다면 짧고 긴다면 깁니다. 근데 이 뮤온이 여기서 만들어갖고 내려올 때 스피드가 얼마 되냐면, 빛의 99.8%에 해당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이동을 해요. 이 빠른 속도로 요만큼 시간 동안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까 하면은, 얼마 이동해요? 0.6km. 그러니까 600m 정도 애들이 평균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뮤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 600m 정도 가면, 0.6 가면 그다음 또 뮤온이 없어야 되죠. 근데 뮤온이 만들어진 고도는 굉장히 높아요.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까지 와서 측정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와야 되는데, 그만큼 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뮤온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측정이 돼요. 신기하죠? 응? 그래서 뮤온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뮤온은 원래 한 600m 정도 가면 없어야 되는데 여기 10km 이상을 와서 여기 있는 녀석 측정이 되네. 이게 뭘까?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키는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뮤온의 라이프 타임이, 뮤온이 여기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야. 타임 다이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다이레이션으로 갖다 풀게 되면, 뮤온의 속도를 놓고 뮤온의 원래 프로퍼 타임 요 시간을 놓고 나서 이제 풀게 되면은, 우리가 본 뮤온의 라이프 타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 뮤온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2.2 마이크로세컨이지만, 상대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뮤온의 라이프 타임은 이렇게 길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길어났죠, 그죠? 그래서 뮤온 이렇게 상대 운동하고 있는 뮤온은 라이프 타임이 엄청 깁니다. 이만큼 시간을 갖고 얘가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시간을 갖고 뮤온의 속도랑 타임 다이레이션이라는 요 시간을 넣고 계산하게 되면 한 10km 정도, 9km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온이 라이프 타임 생각하면 여기에서 금방 600m밖에 안 가고 없어져야 되지만 타임 다이레이션이라 갖고서 굉장히 긴 라이프 타임을 갖고 여기 지표까지 도달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죠? 타임 다이레이션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에스펙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는 뮤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뮤온을 여기서 본 겁니다. 뮤온이 이렇게 상대 운동을 하고 있는 뮤온을 본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뮤온을 타고 있다고 봅시다. 뮤온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뮤온이 시간이 얼마나 라이프 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뮤온은 우리가 뮤온하고 우리는 상대 운동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뮤온의 프로포한 라이프 타임을 보게 돼요. 시간을. 그래서 요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뮤온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해했죠? 속도는 이만큼 속도로 와서 애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계산은 얼마 나오냐면 600m야. 600m 내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600m 가게 되면은 여기서 계산할게요. 볼게요. 여기서 600m 가게 되면 똑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지표까지 도달한다는 말이지. 미온에서 타고 있는 녀석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2.2 마이크로세컨 지나고 나면 얘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계산해보면 그 600m라는데 미온 입장에서 600m 돌았다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측정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온 입장에서 600m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10km 이상을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얘기를 해야지만 이 값이 성립하게 돼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6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녀석을 밖에서 봤을 때는 600m밖에 안 가야 되는데 10km를 올 수 있잖아요. 얘가 밖에서 봤을 때 설명하려면 타임 다이레이션이 있어서 상대 운동 녀석들이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뮤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뮤온에서 같이 코디네이트를 갖고서 운동하는 녀석을 보게 되면 얘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 입장에서 보면 600m만 이동을 해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요 C레벨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가 우리가 아는 600m로 이게 슈링크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이만큼 뮤온 입장에서는 짧아졌다라고 해서 랭스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10km라고 했는데 저희지만 10km라고 합시다. 10km가 있었는데 10km를 내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VT를 알 수 있어요. 근데 T는 뭐냐면 내가 바깥에서 봤기 때문에 뮤온을 봤기 때문에 얘는 감마가 곱해진 타임 다이레이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이 그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T0 입장에서 보게 되면 T0 내가 라이프 타임이 2.2 마이크로세컨인데 거기에 내 속도 0.998C를 넣었을 때 이동한 거리 이건 600m입니다. 600m를 이동했다고 뮤온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T0 그냥 살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감마 값을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여기 밑에 보면 L0의 V0 똑같은 식입니다. 10km를 바꾼 부분이지. 이 감마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0, VT0는 이거는 600m 해당돼요.는 넘어서 L0 오바 감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값이 어떻게 써지냐면 이거 분의 1이니까 1 오버 감마는 이렇게 써지게 됐죠. 그래서 이 값을 보게 되면 속도가 있게 되면은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빼주게 되니까 이 저값은 다 1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원래 길이보다 더 짧아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미온 입장에서는 내가 운동하는 거리, 이 거리가 이렇게 9km, 10km로 보이지만 실은 미온 입장에서는 600m로 슈링크된 그런 쇼튼된 그런 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타임 다이레이션이지만 움직이는 녀석이 봤을 때는 랭스 컨트랙션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녀석을에서 보면은 상대 운동하는 녀석들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지만 또 하나 사실이 또 하나 나옵니다. 상대 운동하는 녀석이 그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랭스 컨트랙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랭스 컨트랙션에서 배웠는데 랭스 컨트랙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전기 자기는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하고 자기는 사실은 자기는 발견한 지 수천 년이 됐고요. 전기는 수백 년이밖에 안 됐지만 두 개가 한참 동안 디커플링 돼 갖고 관계가 없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두 개가 하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재미난 거냐면 상대론을 통해서 다음 같은 일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magnetism is nothing but relative effect of electricity. 이게 무슨 말일까요? nothing but은 그냥 단지 only라고 합니다. 그 마그네티즘은 자기의 효과는 뭐예요? 전기의 그냥 상대론적 효과다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건 원래 처음부터 없고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가 그냥 자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대단하죠? 우리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있어갖고 두 개가 이제 하나에 커플링 됐다는 것을 맥스 방정식으로 하지만 상대론이 나오면서 자기라는 건 원래 없어. 그냥 자기는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치?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리거러스하고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데 책에서는 그냥 잠깐 소개를 그냥 해봤어요. 봅시다. 일단 여기부터 보면 돼요. 이게 도선 1, 도선 2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냥 와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컨덕션 와이어. 여기에 이 색깔 있는 거는 포지티브 차지라고 하고 색깔 없는 것은 여기 도선입니다. 예, 네거티브 차지라고 했습니다. 그 전류가 없을 경우에는 도선 1에 전류가 없을 때는 얘들이 상대적인 운동이 없어요. 도선 2도 역시 이제 상대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도선 1하고 도선 2를 가까이 놨을 경우에 서로에 이제 힘이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작용하지 않죠? 첫 번째, 얘는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 넘버가 같아요. 차지형도 같고, 그러니까 뉴트럴을 합니다. 뉴트럴. 그러니까 Q가 이제 0이고, 여기도 Q가 있고 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렉트릭 필드를 서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죠? 가우스 법칙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든 일렉트릭 필드를 보고 작용할 힘을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으로부터 이제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도선에서 도선 2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미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자기력이 왜 나오는지 다 알려봅시다. 첫 번째, 자, 차지가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하니까 포지티브 차지는 이쪽으로 흐르고 네거티브 차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예. 도선 2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같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두 개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할까요? 적용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움직인다 하더라도 상대적 운동 한다 하더라도 얘들의 Q는 여전히 0이고 여기도 Q도 여전히 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기력을 통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이 이제 전기력이 없을 때 더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도선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상대론을 통해서 그냥 자기력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력을 그냥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있다 합시다. 얘가 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네거티브 차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상대적으로 운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포지티브 차지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걸 그리면 이렇게 돼요. 네거티브 차지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의 포지티브 차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의 네거티브 차지는 이제 그냥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차지 녀석들이 움직이니까 포지티브 차지가 움직이는 이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컨트랙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촘촘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촘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 덴시티 Q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움직이기 전에는 얘의 덴시티가 얘가 봤을 때 얘의 덴시티가 얘의 덴시티가 같아요. 그러니까 Q가 0이라서 이펙티브하게 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 녀석은 같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 운동이 없고
컨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리 이 컨트랙션이 일어나면서 차지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더 덴스하게 뭉치게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하게는 여기는 이런 네거티브보다 이쪽 포지티브가 더 많게 돼요. 네거티브 입장에서는 이제 포지티브가 더 많은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포지티브 여기가 봤을 때는 Q가 이제 0이 아니게 됩니다. 0이 아니게 돼. 왜 0이 아니 되죠? 랭스 컨트랙션이라서 얘들이 차지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지 덴스가 많아져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역시 이제 포지티브 차지 입장에서는 네거티브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하가 서로 상대 운동을 하면서 랭스 컨트랙션이라서 전기장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예요. 전기 상대론적 효과. 그래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자기장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기력을 설명했지만 이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 갔습니까? 이 그림을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좀 재미난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차지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건 랩 프레임이에요. 바깥에 봤을 텐데 얘를 만약에 얘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되면 얘는 이쪽으로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랭스 컨트랙션이 일어나서 이만큼 녀석들이 이렇게 착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촘촘해지게 되죠. 차지가. 그래서 이펙티브 차지가 여기가 이제 Q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녀석과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정성적인 설명인데 상당히 재미나는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상대론이 나오고 나서 또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사실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이걸 만들긴 한 건데 수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냥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다라는 그런 서브에 깔린 피직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랭스 컨트랙션에서 배웠는데 랭스 컨트랙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전기 자기는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하고 자기는 사실은 자기는 발견한 지 수천 년이 됐고요. 전기는 수백 년이밖에 안 됐지만 두 개가 한참 동안 디커플링 돼갖고 관계가 없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두 개가 하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재미난 거냐면 상대론을 통해서 다음 같은 일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magnetism is nothing but relative effect of electricity. 이게 무슨 말일까요? nothing but은 그냥 단지 only라고 합니다. 그 마그네티즘은 자기의 효과는 뭐예요? 전기의 그냥 상대론적 효과다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건 원래 처음부터 없고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가 그냥 자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대단하죠? 우리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있어갖고 두 개가 이제 하나에 커플링 됐다는 것을 맥스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상대론이 나오면서 자기라는 건 원래 없어. 그냥 자기는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치?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리거러스하고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데 책에서는 그냥 잠깐 소개를 그냥 해봤어요. 봅시다. 일단 여기부터 보면 돼요. 이게 도선 1, 도선 2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냥 와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컨덕션 와이어. 여기에 이 색깔 있는 거는 포지티브 차지라고 하고 색깔 없는 것은 여기 도선입니다. 예, 네거티브 차지라고 했습니다. 그 전류가 없을 경우에는 도선 1에 전류가 없을 때는 얘들이 상대적인 운동이 없어요. 도선 2도 역시 이제 상대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도선 1하고 도선 2를 가까이 놨을 경우에 서로에 이제 힘이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작용하지 않죠? 첫 번째, 얘는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 넘버가 같아요. 차지형도 같고, 그러니까 뉴트럴을 합니다. 뉴트럴. 그러니까 Q가 이제 0이고, 여기도 Q가 있고 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렉트릭 필드를 서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죠? 가우스 법칙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든 일렉트릭 필드를 보고 작용할 힘을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으로부터 이제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도선에서 도선 2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미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자기력이 왜 나오는지 다 알려봅시다. 첫 번째, 자,
차지가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하니까 포지티브 차지 이쪽으로 흐르고 네거티브 차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예. 도선 2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같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두 개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할까요? 적용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움직인다 하더라도 상대적 운동한다 하더라도 얘들의 Q는 여전히 0이고 얘도 Q도 여전히 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기력을 통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이 이제 전기력이 없을 때 더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도선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상대론을 통해서 그냥 자기력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력을 그냥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있다 합시다. 얘가 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네거티브 차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상대적으로 운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포지티브 차지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걸 그리면 이렇게 돼요. 네거티브 차지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의 포지티브 차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의 네거티브 차지는 이제 그냥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차지 녀석들이 움직이니까 포지티브 차지가 움직이는 이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컨트랙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촘촘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촘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 덴시티 Q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움직이기 전에는 얘의 덴시티가 얘가 봤을 때 얘의 덴시티가 같아요. 그러니까 Q가 0이라서 이펙티브하게 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 녀석은 같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 운동이 없고 컨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컨트랙션이 일어나면서 차지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더 덴스하게 뭉치게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하게는 여기는 이런 네거티브보다 이쪽 포지티브가 더 많게 돼요. 네거티브 입장에서는 이제 포지티브가 더 많은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포지티브 얘가 봤을 때는 Q가 이제 0이 아니게 됩니다. 0이 아니게 돼. 왜 0이 아니게 되죠? 랭스 컨트랙션이라서 얘들이 차지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지 덴스가 많아져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역시 이제 포지티브 차지 입장에서는 네거티브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하가 서로 상대 운동을 하면서 랭스 컨트랙션이라서 전기장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예요. 전기 상대론적 효과. 그래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자기장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기력을 설명했지만 이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 갔습니까? 이 그림을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좀 재미난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차지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건 랩 프레임이에요. 바깥에 봤을 텐데 얘를 만약에 얘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되면 얘는 이쪽으로 정지해 있거나 쫀쫀히 움직이는 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랭스 컨트랙션이 일어나서 이만큼 녀석들이 이렇게 착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촘촘해지게 되죠. 차지가. 그래서 이펙티브 차지가 여기가 이제 Q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녀석과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정성적인 설명인데 상당히 재미난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상대론이 나오고 나서 또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사실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이걸 만들긴 한 건데 수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냥 전기의 상대론적 효과다라는 그런 서브에 깔린 피직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이제 상대론적 운동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운동량이라 하면 P 이퀄 MV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P 이퀄 MV 식인데 이거를 여전히 상대론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상대론적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것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레스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B 프레임하고 A 프레임 두 개가 있는데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는데 얘들이 다 정지해 있다고 봅시다. 상대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 프레임에서 본
이런 질량인 녀석하고 A 프레임에서 본 질량인 녀석들이 있습니다. 두 녀석들을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를 움직였고 서로 콜리전을 통해서 이렇게 뒤튀기는 그런 일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쪽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모멘텀이 컨저브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질량하고 만약에 벨로시티가 정확하게 같다고 하면 MV, MV가 같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0이고 콜리전 하고 나서도 되튀겼을 때도 서로 질량이 같고 속도가 반대이기 때문에 역시 또 운동량이 0이라서 컨저브한 시스템이다. P가 컨저브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경우에요. 지금 프레임이 두 개다. 하나는 이렇게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봤을 때 두 개가 콜리전해 갖고 튀기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트래블 랭스가 이쪽으로 2분의 y 왔다가 2분의 y 가고 이쪽도 2분의 y 왔다 2분의 y 가는 이런 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그 트래블 랭스가 y 디렉션은 그냥 y고 여기서는 y가 컨저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이 와서 세임 매스가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콜리전을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튀기고 하나는 이렇게 튀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피직스는 뭐죠? 피직스는 뭐냐면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는 그런 그 상황에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피직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직스는 항상 어느 프레임이나 똑같이 만족시켜야 되겠지, 그지? 모멘텀 컨저베이션은 y 디렉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둘 다 레스트 프레임일 때 이제는 무슨 일 할 거냐면 하나는 무빙 프레임일 겁니다. 무빙 프레임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가만히 있었고 B도 가만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A가 가만히 있고 B가 프레임이 이렇게 오다가 질량이 쭉 오다가 얘를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딱 얘랑 맞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겠지만 여기 있는 적들도 그냥 올라갔다 부딪히고 내려오는 거겠지만 실은 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이쪽이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쪽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봤을 때 시간은 그냥 이렇게 타임 다일레이션이라는 시간으로 보일 겁니다. 특이하죠, 그죠? 하지만 피직스는 뭐죠? 얘하고 돼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지 있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갖고 올라가는 거, 얘도 떨어뜨려갖고서 다시 이렇게 두 개 콜리전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이 상황은 그대로예요. 단지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으로 상대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쪽 상대 운동을 하는 것은 이쪽 y 디렉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 컨저베이션 역시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지 상태에 있는 녀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코디네이트 A라고 하고 A의 매스를 MA의 매스를 갖는 녀석들이 Y 디렉션으로 이쪽 디렉션으로 VY 형태로 간다고 합시다. 어디서 봤을 때냐면 A 프레임에서 봤을 때요. 얘는 이렇게 갔다가 콜리전하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근데 요 프레임에서 물론 B 프레임에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B 프레임에서 보면 역시 얘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죠? 하지만 A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케이터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이쪽 디렉션만 생각하는 겁니다. A 프레임에서 B를 봤을 때 Y 디렉션으로 질량 MB라는 녀석이 VB라는 속도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코일 돼갖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VB를 보게 되면 VA는 아까 얘기하면 내가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 속도니까 시간이니까 T0라는 걸 써갖고 트래블 랭스 Y만큼 이동했다고 하니까 대략 이렇게 대충 쓸 수 있고 VB는 뭐냐면 트래블 랭스가 여기서 똑같이 2분의 Y 하고 Y만큼 움직였지만 얘의 시간은 뭐예요? 얘의 시간은 T0가 아니라 T입니다. 상대 운동하는. 그래서 감만값이 붙은 요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의 1이 이제 T니까 여기다 집어넣었고 이렇게 단말티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값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성립하는 거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y 디렉션으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게 되면 질량 PA 얘가 봤을 때 모멘텀 MA의 VA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 얘가 봤을 때 PB입니다. B는 MP의 VP인데 VB를 다음과 쓸 수 있으니까 다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모멘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같아야 됩니다. 이게 콜리전을 하고 똑같이 튀어야 되니까 모멘텀이 이제 같다는 것이 성립을 하게 돼요. 그 두 값이 같으려면 모멘텀 컨저베이션 성립하려면 이 안에 값, 이 값이 이제 같아야 됩니다. 자, y하고 이건 딱 성립할 수 있고 뭐만 남죠? 이겁니다. MP하고 MA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해요. 아, MP하고 MA는 무슨 얘기일까요? MA는 뭐예요? MA는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 녀석이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 좌표에서 자기 질량을 본 겁니다. MP는 뭐예요? MP는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 프레임에서 봤을 때 상대 운동을 하는 질량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 운동을 하고 있는 질량은 속도를 갖고 있는 질량은 내가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 질량보다 이만큼씩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죠? 질량이 증가합니다. 질량이 증가한다는 말이 아인슈타인이 너무 이런 거 싫어했대요. 질량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질량은 고유하량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래서 질량 증가보다는 요 B 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면 상대 운동을 하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상대 운동을 하는데 그때 모멘텀 PB는 MB 값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MV가 M이 나오고 VP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바뀌는 것보다는 질량 그냥 고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렐러티비스틱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렐러티비티한 모멘텀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는 모멘텀에다가 이런 거 1/, 스퀘어 루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이걸 이제 감마라고 합니다. 감마. 자, 요 값이죠, 그죠? 감마 값 써갖고 P는 감마 MV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감마는 이겁니다. 워낙 많이 쓰는 값이고 이미 쓰기 시작했던 값이긴 한데 이건 값입니다. 빛의 속도로 갈수록 감마 값이 어떻게 되니까 굉장히 큰 값으로 발산하는 그런 값이에요. 자,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빛의 질량이 속도가 증가할수록 P 값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렐러티비티한 모멘텀은 다음과 같은 식 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항상 재미난 게 이게 뭐죠? 뉴턴의 세컨 로우예요. 세컨 로우. 요 값인데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썼냐면 얘는 dt, d에 mv인데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질량을 앞으로 끌어낸 다음에 m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dt, dv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a가 되죠. A. 그래서 이 녀석을 질량을 끌어내서 m에다가 dt, dv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여기 a가 돼서 f는 ma 이 식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 돼요. 왜냐면 이 m은 그냥 프로포매스니까 그냥 끊어낼 수 있지만 감마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갖고 얘하고 둘 다 속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배분 법칙을 써갖고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relativistic하게는 f는 ma라는 식이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는 dp dt는 맞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원래 뉴턴의 프론키피아를 보게 되면은 뉴턴은 f는 ma라고 처음에 디파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했어요, 뉴턴이. 하지만 뉴턴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많이 쓰기 때문에 f는 ma라는 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턴의 세컨 로우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바꿔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활용이나 어떤 응용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